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어제는 장이 좋았죠. 그래서 조비 에비에이션, 그다음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평균 18%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공부 시간으로 가장 좋은 공부 재료는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이론을 정립하고 그걸 또 공부 재료로 삼아야겠다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오프쇼 초입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이제 많이 상승했던 조비 에비에이션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눌림목인데 눌림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보통은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캔들이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고 이평선이 내려갈 때 꺾일 때쯤에는 아래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는 주식을 매매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캔들이 위로 올라오는 고 눌림목 자리를 노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인제 육지에서 바다로 나간다 해서 이제 오프쇼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초입에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그다음에 장 상황이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장대 영봉 또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오프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어제 또 매매했던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파가야 쪽에서도 이제 똑같은 차트가 나왔어요. 조비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오픈도어도 역시 비슷한 차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비슷한 차트라는 거를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또 13% 상승했던 파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뭐 20%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아주 똑같은 차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조비는 UAM 관련주죠. 그다음에 오픈도어는 최근에 핫했던 밈 주식이고요. 네, 파가야는 금융 쪽, 핀테크 쪽 섹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이제 섹터나 성격이 다르지만은 차트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베어 차트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빅베어도 어제 상당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 차트와 아까 그런 차트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서 20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요런 오프쇼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상승을 했지만 일단은 20선을 깬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선이 꺾이고 있는 지금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상승을 했지만 이 차트보다는 이 차트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폭에는 뭐 차이가 있거나 오히려 이게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클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서는 붙이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붙이더라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네, 이쪽이 확률이나 안전성 면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항상 이 차트를 많이 찾아다녀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바로 과식을 소화한 단계, 과식을 소화한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이제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들에서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중간 추세선을 항상 그었을 때 과매수 그다음에 과매도 영역이 있으면 그 중간선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선으로 자석처럼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 배가 꺼지는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먹는 고초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배부름이 다시 정상화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시에는 빠진다, 꼬라박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석 같은 중간 추세선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과매도를 표적으로 삼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실적 기대감에 이제 한껏 상승을 했다가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자 좀 실망했다고 해 가지고 하회했다. 그래서 확 빼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세 가지 종목이 나왔어요. 힘스앤어스죠. 그다음에 나비타스, 이노데이터 요 세 가지인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힘스앤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여기가 $70 까지 찍었어요. $70 면은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시 또 내려왔었죠. 그래서 사실상 인제 요거는 인제 외부적인 변수를 보지 않더라도 요렇게 인제 위에서 음봉의 윗꼬리가 나왔죠. 그다음에 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을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도 인제 시장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틴 듯하다가 이게 시간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5시 되자마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거죠. 실적 발표하자마자 실적이 뭐 "부진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뭐 EPS는 상회했는데 뭐 매출은 하회했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인제 엄청나게 과매도가 나오는 그런 인제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나비타스 한번 볼게요. 나비타스도 역시 이렇게 정규장에서는 십자 캔들이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제 이노데이터 요건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또 보시면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빠졌을 때 과매도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저점을 연결을 해 봤을 때 정확하게 직선이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고 밑으로는 엄청난 비중을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렇게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긴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가와 종가의 차이를 보면은 거의 뭐 7% 가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는 고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나 주기적 이슈, 뭐 힘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얘기, 노보 노디스크와의 계약 얘기 요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과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거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역시 뭐 고평가가 됐다 아니면 뭐 지수 편입 이슈가 있다. 또 인제 그 전 분기에서는 실적 나오고 약간 떨어졌었죠. 고런 인제 이슈들 때문에 과매도가 나왔지만 결국엔 또 팔란티어는 상승해 가지고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항상 과매도를 우리가 타겟으로 노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과매수는 매도의 최적 기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수직 상승할 때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항상 잡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하지만 여기가 매도의 최적 기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의 바로미터는 결국엔 심리다라는 거죠. 과매수, 과매도, 그래서 윗꼭지, 아랫꼭지 다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결국엔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비춰서 고점, 저점을 가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이제 환이죠. '이거 더 오르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팔아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공포죠. 너무 떨어졌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이 회사 망해 버리면 어떡하지?' 할 때 인제 사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회사라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인제 지수에서 비중의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수를 보시면요. 그래서 인제 음봉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낙폭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또 이걸 하루 만에 또 회복을 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제 지수를 통해서 어떤 종목의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 21 선이죠. 요 21 선을 뺐을 때 여기가 인제 첫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제 5 일선이죠. 5 일선에서 이렇게 이탈을 할 때 요거 인제 상승 추세가 견조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윗선에서의 어떤 음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평선을 어떤 파도라고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캔들을 서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핑을 할 때 음봉이 나오면 그때가 또 어떤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은 인제 "역배열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거죠. 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완전 정배열이 됐을 때 고 차트 그런 종목만 찾아도 아마 십수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많기 때문에 굳이 역배열인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오를까? 오르겠건.'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배열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탐 대실의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피그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한 지 인제 3 일째 됐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일봉만 봐 가지고는 그냥 '올랐다가 내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30 분봉을 보시면요. 그 시그널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하고 해 주는 듯 했지만은 그다음 날에 인제 시장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역배열권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역배열의 특징은 캔들이 20선 밑에 있다라는 거죠. 보통 밑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인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120 선도 없고요. 30 분봉상에 60 선까지밖에 없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요 포인트를 20 선으로 봤을 때 밑에 내려와 있단 말이죠. 밑에 내려오면 이제 특징이 이렇게 반등은 합니다. 이렇게 자잘한 반등은 있어요. 근데 요게 인제 소탐 대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서 먹어야지.' 요걸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0 선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돌파 못하면 또 맞고 떨어지고 그건 무한 반복이죠. 언제까지? 오프쇼어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쭉 빠집니다. 그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한 뭐 열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야 지금 어제 약간 반등을 해 줬는데
피그마도 다시 또 인제 오프쇼어가 나오기까지는 요런 게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선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본전선이에요. 내 본전 오면은 탈출하기 바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거스르면 내 수중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항상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완전 정배열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이 인제 그 추세 안에서의 파동이에요. 예. 추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그다음이 인제 가격입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거꾸로 본다라는 거죠. 네. 추세 알 필요 없다. 예. 어떤 미시적인 기준에서 가격만 보고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동만 보고서 역배열 하에서 인제 기술적인 자잘한 반등 요런 것만 노린다든지 숱한 대실로 고렇게 인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수중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은 비슷한 차트를 찾는 연습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이나 섹터를 불문하고 차트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뭐 차트상에 비슷한 점이 있다면 비슷한 점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수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엑셀에다 아니면 페이퍼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귀찮다면 그냥 자주 보는 연습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귀납적인 추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개별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죠. 그게 귀납법이고 이걸 통해서 이 결론을 다시 연역적으로 적용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나온 하나의 결론을 갖다가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인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인제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면 일종의 자기 이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만의 또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생길 때까지 요거를 항상 분석을 하고 비슷한 차트를 찾는 연습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단계가 인제 지나게 되면 차트를 딱 보면 척하고 아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차트는 보는 순간 이렇게 옆으로 빼놓게 되죠. 그리고 괜찮은 차트는 내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계속적으로 또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승률을 높이고 수익을 또 극대화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공부 재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인제 그런 단계에서는 보조 지표 따위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차트를 이렇게 띄워 놓고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봐 봐야 어차피 전부 다 캔들 차트의 후행 지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 차트만 심플하게 잘 볼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가장 좋은 공부 재료는 역시 현실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